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한동안 뜸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봄철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모든 님들 그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팔자상으로 본 이성만 열풍은 문곡 사오명의 작용이다라는 제목으로 신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사유해 보겠습니다. 요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 아닌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호돌이도 있고 호순이가 있죠. 88 올림픽 마스코트입니다. 또 호동왕자. 현대는 사람이야말로 이름이 아니라 가죽을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가죽이 거죽입니다. 껍데기만 남긴다 이런 뜻이죠. 가죽 제품이죠, 이게. 엄격히 말해서. 가죽 점퍼도 있을 것이고 명품 핸드백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찰이 두둑한 가죽 지갑이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유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은 죽어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재산 가치가 있는 유산. 그 다음에 사진을 남기죠. 각종 기념 사진입니다.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됐든 글이 됐든. 자, 사람은 죽어서 작품을 남긴다. 무엇을 남깁니까? 장기를 남깁니다. 요즘은 장기 기정 시대잖아요. 자, 이러한 내용은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얘기인 듯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명자 이렇게 쓰죠. 여기다 쇠금자를 더하게 되면 새길 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쇠붙이에다 딱딱한 물체에다 새긴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의 업적이죠. 그 사람의 발자취입니다. 족적이죠. 새겼다라는 것은 기록을 뜻하는 거죠. 역사적인 인물의 기록일 경우는 그 자체가 그 나라의 역사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충무공님의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그 자체의 역사죠. 자, 사람은 죽어서 이름, 즉 업적을 남기는데 그러면 우리는 팔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업적을 남기듯이 죽은 사람의 팔자가 작동을 할까 안 할까? 다시 말해서 사자의 팔자가 그의 후손이나 후세, 후대에 그가 남긴 업적처럼 영향이 있을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팔자라는 것은 오행의 기죠. 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다시 만납니다. 불멸입니다. 기가 분리되기도 하고 운동에 있어요. 합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합집산 운동을 하면서 그 본질의 값은 가치는 이 우주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보자고요. 따라서 현생의 내 삶은, 즉 현생의 삶이 바로 그 지표가 팔자란 말이에요. 팔자는 전생의 결과물이다. 전생의 성적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현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생의 팔자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동양에서는 기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힘이죠.
힘은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운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되고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 화살을 쏘았다. 원인에는 맞았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사자의 팔자가 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불멸하면서 이합집산 운동을 해서 본질 값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변함이 없고 에너지로서 작용을 해서 결과를 반드시 만든다. 그러면 일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힘듭니다만은 수긍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맞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정 대통령의 팔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년이고 신해죠. 이 신금이 오게 튑니다. 사실 경신이죠. 그 다음에 무인시입니다. 지지에 인신사회가 다 있으면 기간팔방이라고 합니다. 바쁘게 살다가 급작스럽게 가는 거죠. 영웅의 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경금이 해달이 나서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 희, 무엇을 기뻐합니까? 희견화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내면 희견관이죠. 관으로 끝날 게 아니라 희견관사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적천수 격국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과 살이 상혼 서로 섞여 있을 때 이때 나에게 물어온다면 내몬 나에게 물어본다면 유가 가한 경우도 있고 유불가한 경우도 있다. 불가는 뭡니까? 일반적인 상간이 경간, 관을 보는 겁니다. 상간, 경간은 위하백단이다 그러죠. 유간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상간, 경간은 상간, 금수상간, 희견, 관, 살입니다. 살은 병하고 관은 뭡니까? 정화죠. 병화, 태양은 조우를 할 것이고 정화는 경금을 재련하는 겁니다. 재련할 때는 꼭 간목이 필요하죠. 인중에 간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팔자의 효용성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팔자라는 거죠. 조우는 격국의 고재를 보충하는데 아주 뛰어난 그 역할을 하죠. 자, 경금이 해달에 나서 신령을 해서 약하죠.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일지에 녹을 두었습니다. 전적으로 일지에 있는 녹은 내가 쓴다라고 해서 절록격이라고 합니다. 격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중요하다. 자, 사중에 경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경금의 장생이란 말이에요. 장생을 만났단 말이에요. 강해졌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중의 무토, 회중의 무토, 신중의 무토, 인중의 무토가 시천간에 투해서 이 팔자는 인수격이란 말이에요. 팔자의 무게 중심이 인수란 말이에요. 인수는 뭐죠? 교육의 별이잖아요. 무게 중심은 곧 직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금에게 갔기 때문에 금 기운이 종혁의 기세를 떼는 혁명가의 팔자를 타고났답니다. 이 팔자에 신금에 오게 튑니다. 자, VIP의 명은요. VIP의 명은 이 살이 병화가 살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명하고 맞바꾸는 것인데 내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충이 떨 때 신금이 낚아채는 거죠. 이 신금이 바로 내 척근이냐. 척근이 내 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반란을 하고 그런 모습이 팔자에 보인다. 자, 팔자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금의 후손을 보는 겁니다. 경금의 아들은 병합니다. 아들은 병하고 딸은 정합니다.
아들은 사중의 병왕인데 사회충이 돼가지고요. 해중의 임수로부터 초년의 격발을 당해서 초년에 놓친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고, 인중의 병화가 있는데 이것도 인신충이 돼서 신중의 임수로부터 또 격발을 당하면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딸은 연천간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연간에 있으니까 장녀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자, 안전자리 병화에다 착근을 하고 인중병화. 자, 인중 간목에 생을 받고 해중 간목에다 생을 받고 벽값 인정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노정을 한번 보자고요. 박정희 대통령인 경금에 따른 정화인데 이 정화가 임진년에 정관을 만났습니다. 관을 썼죠. 이게 2012년 11월 19일이죠. 정관입니다. 자, 11월이 임자입니다. 큰 관이죠. 대관을 쓴 거죠. 대관을. 그런데 이대로 가게 되면은 관이지만 살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일진이 뭡니까? 갑인이잖아요. 갑목이 바로 임목을 타고 들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수탕기호라고 그래요. 수탕. 호랑이를 타라. 수탕기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하니까 통나무가 정화를 생할 수 없는데 경금이 가서 쪼갭니다. 이것을 벽갑 인정이라고. 벽갑하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목이 뭡니까? 인성이잖아요. 인수. 인수는 문서죠. 문서인데 정선의 당선증이잖아요. 당선증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그의 부친의 팔자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보자고요. 정화가 임수와 합을 하고 있는데 정유년에 와서 이게 2017년 3월 17일입니다. 이렇게 또 합을 내버리네. 이걸 투합이라고 그러잖아요. 투합. 여자가 돌을 던지다. 질투를 한 거죠. 돌을 던지는 여자. 투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을 풀어버렸습니다. 1차 합이, 날라오는 합이 아싸간 거죠. 그러면 정화가 정화를 봤는데 이것은 비견이잖아요. 비견은 정치적으로 볼 때 대립각을 세우는 정적이죠. 뺏겨버렸잖아요. 게다가 월이 계묘월입니다. 일진도 계묘일진에 탄핵이 됐어요. 계묘일진이에요. 자, 보세요. 이러면 개수가 와서 충을 낳아버렸잖아요. 살이잖아요. 살은 바로 깜빵이란 말이에요. 관제수란 말이에요. 깜빵을 갖죠. 이게 뭡니까? 수옥살이잖아요. 자,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 팔자를 봤습니까? 안 봤는데 이렇게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하나 더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경우 가장 먼저 나의 팔자를 보는 거죠. 나의 명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사를 보기도 하죠. 사실은 애매한 거 없는데 팔자를 제대로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점사를 보지 말고 가족의 팔자를 보라는 말이에요. 가족 팔자. 더 나아가서는 조상, 그 중에 부모님의 팔자를, 돌아가신 분이지만 팔자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맞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돌아간 부모님이라도 잘 모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꼭 제사가 아니더라고요. 자, 이제 팔자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제일 먼저 오행을 보잖아요. 오행의 세력을 본단 말이에요.
세력을 통해서 뭘 판단하죠? 격을 보잖아요. 성격이냐 파격이냐. 격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 실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정체성입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부기, 빈천, 부잔지 귀한지, 천암팔자인지, 또 장수할지, 수가 좋은지, 또 요절하는지, 명이 짧은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오행의 세력으로서 격을 통해서 알아맞추는 겁니다. 계절을 봐야 됩니다. 이 계절을 보는 것을 우리는 조후라고 합니다. 조후를 통해서 무엇을 압니까? 이 격국의 고절을 아는 거죠. 격국의 질량을 아는 것입니다. 질량은. 자, 예를 든다면 부자팔자인데 그냥 동리에서 부자인지 아니면 전국군지 글로벌한 부자인지 이것을 바로 조후를 참작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십성을 통해서 희신과 기신을 분류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용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기신, 구신. 좋고 나쁜 것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명을 보고 대운을 보고 세운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바로 신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신살에 대해서 같이 사유하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살을 버려야 된다는데 안 그렇습니다. 꼭 신살을 취해야 됩니다. 신은 길신이고 살은 흉살이다 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신살의 이점이 뭡니까? 함축성이 있어요. 전달성이 뛰어납니다. 개념이 아주 전달성이에요. 개념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성이 뛰어나고 구체화됩니다. 어떤 내용. 구체성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명의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다. 관은 남편이고 살은 애인인데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행상 문제가 있죠. 또 명으로, 암으로 구성이 집결되어 있다. 나타난 남자, 숨어있는 남자가 집합되어 있습니다. 또 합다합기, 합이 많아. 합다합기 자랑마소 사랑통에 주관하니 홍등가에 녹주부어 기생팔자 된답니다라고 추명가에 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합은 인연을 뜻하는 겁니다. 엮인다. 다시 말해서 거절을 못하는 경우죠. 오늘은 김씨가 차 한잔 하자고 그러는데 거절을 못하고 내일은 또 이씨가 차 한잔 하자고 그러는데 거절을 못하니까 인연에 엮여서 사랑통에 죽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느니 한마디로 딱 끝내죠. 기아는 도화살이 너무 진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함축성이 있고 전달이 됐고 구체적이고 세밀화됐죠. 이게 신살의 효용입니다. 그런데 신살이 운의 성패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성패와 덕실을 좌우하지 못해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법으로 말하면 형용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패 덕실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오행의 생극이죠. 생극입니다. 또 형과 충과 회, 삼합과 방합, 합이 각 글자를 동하게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함축성이 있고 전달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세밀화된 것이 바로 신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의 본론 문곡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곡은 학문의 배경과는 사실이죠. 이게 사실은 인성입니다. 인성이에요. 왜 사후명이라 했을까? 정하의 녹은 오합니다. 정하의 문곡성은 지지 본기 편인입니다. 을목이 편인이죠. 묘목의 본기가 편인인데 이것이 바로 문곡성입니다. 여기에 일진이죠. 진이 이진입니다. 사가 삼진이고 오가 사진이죠. 사진이 지난 후에 오하 내 녹을 찾아왔다. 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본 모습입니다. 본 모습. 나의 본체죠. 나의 실체입니다. 실상이라고 해도 되겠죠. 또 나의 진면목이다. 진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다. 이것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문곡성이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희신과 기신에 달린다. 이 팔자는 종강격의 진격인데 을목이 퇴는데 갑자 대운이죠. 올해가 갑진년인데 1965년도에 돌아갔습니다. 을사년에 딱 60입니다. 올해가 내년에 을사년. 갑자가 오자마자 대운에서 을목이 등락개갑을 해서 갑목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만나고 이때 경금이 한 역할을 하죠. 벽갑 인정을 하잖아요. 자수가 묘목을 형사를 요동을 치지만 결국은 수가 목으로 동화되어서 뿌리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중에 갑진이 딱 들어왔으니까 이게 응한 거죠. 올해 벽갑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희신 역할을. 그래서 사후에 재평가, 고평가되는 그런 팔자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